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용관입니다. 자, 오늘은 다가구 경매 사건 물건입니다. 대전에 있는 경매 물건 사건이고요. 6월 2일자 경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다가구 전세 사기,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려준 그런 경매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전세 계약할 때 보면 이 물건에 현재 임차인들이 전부 다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는 경매 사건이다 라고 봐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사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경은 2020 타경이에요.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다가구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15억대 감정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15억대. 21년 6월 2일 한번 유찰돼가지고 21년 6월 2일 날 30% 저감된 10억 5천대 경매가 진행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할 거는 이제 토지 면적이에요. 토지 면적이 125평입니다. 보통 여기 다가구 짓는 토지 보면 가격들이 보면 평당 한 700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면 7억에다가 한 8억대거든요. 토지 가격만 아마 한 8억 정도 감정이고, 건물 가격은 아무리 못 잡아도 평당 한 2, 300 정도 요즘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한 300만 잡아도 6억대. 그러면 여기 8억대, 6억대면 15억대. 거의 감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저렴하게 받는다고 하면 이 토지 가격은 한 600대. 그리고 요거를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면 3억, 600이면 6억, 9억, 10억. 예, 요 가격대가 맞네요, 거의. 그래서 요 가격대 낙찰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상이겠죠? 요 가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부터 한번 건축물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시점은 2020년 9월입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일은 2018년 11월 9일이에요. 건물이 현재 준공 난지가 한 3년 채 안 된 거예요. 2년하고 이제 3년째 가는 건데, 일단은 새 건물이다 라고 보시고, 현재 토지 가격 6억대 감정이고요. 건물 가격은 8억대 감정입니다. 아까 건물이 200평 정도 되잖아요. 연면적이. 여기 보시면 연면적이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평당 400 정도 감정이 됐죠. 토지 가격은 평당 한 500 정도 감정이 됐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건물 가격은 좀 과하게, 새 건물이라 그런지 좀 과하게 됐고, 토지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는 현재 감정 가격에서 30% 저감된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 건물 가격이 준공 난지가 한 3년 채 안 됐잖아요.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 4억 정도가 되고, 토지 가격은 지금 500 정도 잡았잖아요. 그럼 이대로 그냥 갖다 한다 하더라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 정도 가격에 될 것 같다. 유찰된 최저가 정도 이상의 가격은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지금 임차인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호실별로 색깔을 달리했어요. 3층은 이 색깔, 2층, 1층, 그리고 이렇게 2층, 4층은 표시를 안 해놨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걸 이렇게 표시했고,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복된 거 4분 정도를 빼면 20명이 아니고 한 16명 정도가 됩니다. 16명 정도 되고, 임차 보증금 합계, 여기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거 1억 6천 정도를 빼면 한 13억 정도 같아요. 현재 감정 가격 선에 거의 맞게끔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면 전세로만 두면 충분히 이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세를 이렇게 구한다고 할 때 보면 다 전세예요. 여기 보시면 월세가 없어요. 다 전세거든요. 이렇게 전세 물건이 있는 것들은 다가구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주인 보고 이 전세 물건 다 이렇게 계약서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가지고 건물 가격이 한 12억대, 요 정도 평수면 12억 13억 정도는 낙찰이 되거든요. 보통 한 12억대 정도는 낙찰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70% 안쪽에 내 전세 가격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월세하고 보증금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당 잡은 것까지 다 합쳐서. 근데 지금 이 물건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등기부 보시면은 근저당
근저당이 한 6억 5천 정도 있어요. 이렇게 6억 5천 정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분들 뭐 받아갈 금액이 안 돼요. 왜냐면 임차보증금이 한 6억 정도 이상 넘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못 받아갑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보증금이 거의 13억 정도예요.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보증금 합계가 10억이었는데 두 개 빼면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반은 못 받아간다는 거예요. 절반은. 한 6억 정도는 내 보증금을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은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2020년 7월 달에 소유권이 이제 상속이에요. 다른 분이 이제 갖고 계시다가 다 전세를 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걸 상속받은 사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임차권 등기 나오기 시작하고 은행이자 안 내고 전세로 됐으니까 당연히 못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임차보증금이 건물 가격보다 더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는 수준입니다. 포기하는 수준,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매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 대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건 1층을 말하는 겁니다. 1층에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임대차가 2개 호실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원상복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2개 호실은 임대차를 못 놓고요.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뭐 이렇게 4층에 3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가구 정도가 여기에 임대차가 되어 있습니다. 5가구, 5가구, 13가구에다가 요거 1층 2가구, 15가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가장동인데 이쪽은 지금 한참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도 뭐 나중에는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변동지역, 요 가장동 변동지역이죠. 이쪽이 지금 재개발이 아마 최고 먼저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잖아요. 여기도 나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걸 본다면 위치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이건 투자해볼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에 관한 다른 건 다 이제 됐어요. 권리 분석을 이제 제가 조금 할 건데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만 하면 됩니다. 누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으려면요, 일단은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가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거 2018년 9월 18일부터 21년 5월 10일 이 기간인데, 이 기간을 뭘로 보냐 하면요, 등기부에 보시면은 여기 저당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이날 기준입니다. 여기 만약에 가압류가 있으면 그 다음 담보물건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뭐 압류만 쭉 있다 그러면 여기 경매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설정합니다. 여기는 이제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최초 담보물건 요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 11월 9일이잖아요. 2018년 11월 9일 요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광역시는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임차인들 제가 표시를 다시 해놓은 게 있어요. 임차인 분들 중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요거 4천만 원, 4천만 원, 요거 3천만 원, 이렇게 세 분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천만 원씩을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면적 가져가고 2천만 원 면적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2천 못 받아가는 거는 여기 지금 순번 제가 적어놨어요. 1번부터 2번 이렇게 쭉 적어놨잖아요. 요 순번 차례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복되니까 다 삭제되고, 여기 보시면 요 두 번 요거 지금 요거 빼면 실제적인 전세 보증금 13억 대입니다. 6억 넘게 한 6억 5천 정도를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13억이 낙찰된다면 6억 5천 가지고 배당을 하겠죠. 그럼 1번부터 배당을 받아갑니다. 1번 8천만 원, 2번 1억. 그럼 1억 8천이죠? 3번 1억 6천이에요. 그럼 어이구 이거 가면 벌써 2억 6천 3억 4천이잖아요. 4번 요거 1억 5천 5백, 1억 8천에 2억 6천에 3억 4천에 4번이 4억 4천 4억 9천, 그리고 5번이 4억 9천에 아까 받아간 거 6천 있죠? 그럼 5억 5천 1억 9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그 뒤에 지금 6번 7번 8번 9번 이런 분들 다 못 받아가는 거예요. 6번부터는 거의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이분들은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10번 이런 거 1억, 이거 11번 이분은 2천만 받아가고 2천을 못 받아가는 거겠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2천 1천만 원 못 받아가네요. 이분 못 받아가요. 이분도 못 받아갑니다. 12번 이분도 1억 못 받아가요. 14번 이분도 8천 못 받아갑니다. 네, 이렇게 전세로 쭉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을 못 받아가잖아요. 만약에 지금 6번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은 6억에다가
낙찰가가 지금 13억이라는 건 그나마도 지금 이게 낙찰가가 13억에서 70% 안에 들어오면 원래 이게 순번에 한 3, 4명밖에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선에 들어가면 3분 정도,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나마 낙찰 금액이 13억으로 잡았을 때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한 2, 3명이 더 받아가는 거잖아요. 안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순번이 거의 여기서는 이렇게 근저당이 많을 때는 3번 정도 선에 안에 안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못 받아가요 원래는. 그러나 그나마도 이거는 낙찰가가 높다라고 하면 6번 정도까지는 받아갈 수 있다. 한 13억 정도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소기준 권리 있죠? 말소기준 권리인 여기 2018년 11월 9일 이후에 전입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요 앞에 전입이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있겠죠. 선순위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임차인들을 쭉 보시니까 1번이 2018년 11월 27일 확정일자는 13일날 받았어요. 27일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28일 0시부터가 대항력이 있는 건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다 12월이니까 여기 11월 9일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18년 11월 28일 여기는 11월 9일. 예. 그래서 다 이분들은 다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경매 들어가면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제가 6분 정도는 저기 보증금을 받아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보증금을 받으니까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 받으시는 분들 있죠. 3분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나마도 일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나가겠죠. 그럼 한 8분 정도는 명도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13억 정도일 경우에요. 낙찰 금액이.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15분 있는데 한 7분, 8분 정도는 어떻게 돼요? 돈을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명도하기가 어렵겠죠. 못 받으니까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전세보증금을 다 띄었는데 명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 또 금액이 또 좀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받는 분 한 분이 줄어들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조금 뭐 이사비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낙찰가에 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야기한 요 현재 10억하고 15억 사이, 제가 13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억, 13억 그 정도 선에 아마 낙찰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가격은 그 정도. 그리고 임차인들 절반은 못 받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차후에 괜찮은 지역에 있다. 아직은 그래.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직 이쪽도 안 됐어요. 지금 용문동 쪽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임대를 보시니까 지금 전세가 쫙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분이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전세 정도 한 3, 4개 정도 한 3, 4개 호실 정도는 전세로 놓으시고 나머지는 월세로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수입도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입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7,500 이렇게 받는 거 보면 투룸인 것 같아요. 투룸. 그러면 보통 3,000에 뭐 5, 60은 받지 않겠어요? 50만 원씩만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라고 보이고, 또 전세 보증금 받는 걸로 3개, 여기 주인세대 같은 거, 좀 쓰리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놔도 한 4억 정도. 그러면 13억이면 내 돈 한 얼마 정도예요? 한 6, 7억 정도? 대출 받으면 그렇게 많이도 안 들어가겠죠.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1층이 있잖아요. 1층. 여기 1층에 지금 101호, 102호가 있는데 요거 상가예요, 상가. 근데 상가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2개를 터가지고 본인이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싸게 세를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매매하실 때는 1층은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놓고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양도세에서 굉장히 각 호실별로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문제를 생각하실 때는 매매하실 때 1층은 무조건 상가로 바꿔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지금 1층을 102호가 지금 4천 있잖아요. 4천. 요거 4천하고 아까 2천에 130이었나요? 3천에 10만 원이 있었네요. 4천 그럼 7천. 1천에서만 뭐 7천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그냥 하나 통으로 터서 그냥 세를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장동에 있는 다가 물건, 경매 물건을 받고요. 이거는 뭐 전세 사기는 아니에요. 이게 상속을 받으면서 그 상속받은 분이 보니까 너무 보증금도 많고 이게 그냥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경매로 지금 이거를 처분하는 것 같고요. 전세 보증금 못 받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상속받은 분이
재산이 있다면 그분한테 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뭐 그런 식으로 받든지 아니면 상속인이 이제 못 받는 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좀 주면 좋겠지만은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매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전세를 들어가실 때는 다가구는 제가 이야기한 그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후면부에 맨 마지막에 영상을 달아 놓을 거예요. 또요. 그거 보시고 전세 구하실 때 주의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가구 경매물건, 가장동 다가구 경매물건을 봤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